근로 현장에서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건데 하루 사이 근로자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남성이 현장을 이탈했다 다시 돌아와 경찰과 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 운전자에게 과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까요? 취재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봄이 많이 기다려지는 시기입니다. 비록 비닐하우스지만 복사꽃이 활짝 펴 봄의 정취를 만날 수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눈발이 날리기도 했지만 분명 겨울의 끝자락, 봄이 많이 기다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꽃 소식으로 첫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청주 오송에서는 비록 비닐하우스지만 복사꽃이 활짝 피어 봄의 정취를 미리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가득 흐드러지게 핀 분홍빛 복숭아꽃이 무릉도원을 연상시킵니다. 가지를 뚫고 촘촘히 매달린 탐스런 꽃송이 사이로 제철을 만난 듯 벌들이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한겨울을 이겨낸 복숭아 나무는 지난 월요일부터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은 영하의 겨울이지만 이곳 비닐하우스 안은 영상 17.1도로 5월 중순의 봄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부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밤낮으로 나무를 돌봐왔습니다. 온기가 새지 않게 이중 비닐을 씌우고 밤이면 보온을 위해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이런 수고 덕분에 오는 5월이면 노지보다 2달가량 빨리 수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3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에서 1억 원 가까운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생해서 이렇게 꽃이 피었으니 뭐가 좋겠습니까? 남들은 아직도 지금 겨울인 줄 아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봄이잖아요. 남들보다 봄을 일찍 땡겨서 하는 거라 참 기분이 좋습니다. 겨울을 이기고 피어난 핑크빛 복숭아꽃이 봄을 기다려온 농부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최근 충북도 내 근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부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건데 하루 사이 근로자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게차 뒷바퀴에 사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길에는 사고 당시 흘렸던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청주시 가덕면의 한 생수 제조 공장에서 여성 청소 근로자 64살 이모 씨가 퇴근 중 외부 창고로 짐을 나르던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생수를 옮기던 지게차 운전자가 앞서 있던 여성 근로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이제 생산 계획에 따라가지고 여기서 바로 실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실어서 저쪽 외부로 이렇게 갔다가 그쪽에 보관을 하는. 문제는 사고 당시 1.4m 높이의 적재물에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는데 지게차를 안내하는 신호수가 없었고 보행자 안전 통로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지게차하고 이제 그 보행하는 근로자하고 접촉에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도자를 배치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지게차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청주시 남이면의 신축 공사장에서는 2.8톤의 콘크리트가 떨어져 러시아 국적의 60대 근로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근로안전 수칙을 어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근로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작업장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어제 청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남성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와 경찰과 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에게는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정진규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청주의 한 도로. 45살 최모 씨가 운전하는 흰색 SUV 차량이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그대로 전신주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탑승자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 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30여 분이 흐른 뒤 이곳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경찰과 함께 음주 측정을 하고 사고 처리까지 끝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최 씨에게는 뺑소니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그러니까 뺑소니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큰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인지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 경찰과 사고 처리를 한 건 이번 사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건 뺑소니일까요? 대법원은 뺑소니로 봤습니다. 경미한 부상이라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겁니다. 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길 거부해 현장을 벗어난 사례,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난 사례도 모두 뺑소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뒤 도주의 목적으로 현장을 떠난 게 아니라면 얼마나 사고 뒤 조치에 최선을 다했는지가 뺑소니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부상이 지극히 경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안면이 있는 경우엔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뺑소니 적용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처음부터 사고를 내지 않는 안전운전 습관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성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청북도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더불어민주당 박금순 전 청주시 의원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들이 연초부터 시동을 걸었습니다. 청주시도 1조 원이 넘는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사업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위해 3억 원을 요청한 겁니다. 3억 원에 담긴 의미를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담부서도 최근 부활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32개 그 도매시장 중에서 가장 시설이 오래된 그런 건축물로 시설 안전이나 화재 위험이 늘 내포가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무려 1,229억 원, 변수는 국비 지원 여부입니다. 청주시는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 현물을 켰습니다. 청주시는 즉각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주요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비 요청 금액은 고작 용역비 3억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3억 원 뒤에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200억 원이 넘는 돈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기재부가 청주시의 요청대로 내년 국가 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한다면 이 사업은 순풍을 탔다는 의미입니다. 그 207억 속에 3억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 20%를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확정된 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청주시는 3억 원의 용역비를 마중물 삼아 내년부터 토지 매입 절차 등 농수산물 시장 현대화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강호 측 등 SOC에 올인하던 이시종 지사가 어제 이훈혜 교육부 장관을 만나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명문고를 비롯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충북대 의대 정원 확대, 또 영동 유원대의 약대 정원 배정 등 3건이었습니다. 먼저 이 지사는 충북교육청이 손사래를 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유 장관은 현 정부에서 자사고 설립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대신 자율학교 신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서 일 추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49명으로 강원과 전북의 20% 수준인 충북대 의대 정원 확대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는 2005년에 건국대 충주 캠퍼스에 의대 정원 40명이 서울로 갈 때 뭐 했냐는 듣기 거북한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은 복지부의 소관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지사는 또 오송단지 등 바이오와 의학 관련 인력 수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동 유원대에 약대 정원 배정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복지부와 상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도청 직원에게 시도지사가 교육부를 방문한 건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는데요. 도청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도 언론에 배포하지 말 것을 요구해 SOC 등과는 다른 교육 현안의 민감성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도청 직원은 전했습니다. 결국 이 지사는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랜만에 교육 현안 해결에 나선 충북이 가야 할 가시밭길을 예고했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진행한 감사 결과 도내 일부 학교가 학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한 고등학교는 중간고사에서 3건의 문제 오류가 발생해 재시험을 치렀고 한 중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하면서 배점 기준 없이 임의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고등학교는 생활기록부에 동일한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을 기재하는 등 이번 감사에서 교원 40명이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 도내에서 5번째 건립되는 평화의 소녀상이 다음 달 1일 충주에서 제막됩니다. 충북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충주시 성내동 관악골 상가 주차장에서 새 소녀상 제막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소녀상 건립에 필요한 5천만 원 모금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에서 5개 학과 375명의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정보통신시스템과 민요셉 학생을 비롯해서 11개 부문에서 23명의 학생이 상을 받았습니다. 박봉순 청주폴리텍대학 학장은 4차 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주역으로서 주인의식을 갖는 사회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충진 청주시 의원이 오늘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작업장인 담쟁이 국수 이야기에 1일 점장으로 나섰습니다. 최 의원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잔치국수와 비빔국수 등을 판매하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주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한 개 차로가 통제되며 차량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이 과열돼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등으로 17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과거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청주시 오송읍의 한 컨테이너에서 목줄에 묶인 채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먹이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2주 정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죽은 개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내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한국과 중국 간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도 설정됐습니다. 네, 금요일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